대표님 책에서도 질문을 아마 뭐 출판사 측이나 아니면 학생분들께서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써주신 것 같은데 이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뭐 유학 안 가고 영어를 잘하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섹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안 가고 또 이제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뭐 랭귀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한 반에 뭐 중국인 3명, 일본인 5명, 뭐 아니겠구나. 요새 인도, 뭐 이제 베트남, 뭐 한국인 2명, 뭐 이런 이제 조합이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몰려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비 콰이어트라고 적혀 있는 데서 단어 공부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랭귀지를 다녀오신 분들이 오히려 랭귀지에 회의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회화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를 몇 시간을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한국어를 몇 시간 안 썼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어로 계속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영어를 하시면 전혀 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미드 볼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일단 핸드폰을 끄시고요. 방문을 잠그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이제 구간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절대 네이버 키지 마시고요. 중간에. 이 상태에서 2시간 동안 그 미드의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 5분이면 5분 설정, 10분이면 10분 설정 그걸 계속 한 10번쯤 반복해서 이 감각 그대로 저 또 화났어. 저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튀어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의 세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한국어 세계가 돼야 돼요. 이 한국어와 영어가 계속 겹쳐 있으면요. 영어는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자기의 모국어를 몇 시간을 안 썼냐에 따라 제2 외국어를 배우는 효과가 좋은 거지 제2 외국어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어를 많이 썼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뭐 어른들 보시면 반은 영어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풀 센텐스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랭귀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나마 영어가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쨌든 홍콩애랑 밥 먹고 중국애랑 뭐 저기 운동하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감각이 느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외국 나가서 돈 주고 해야 할까? 미드, 영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틀어놓고 자동적으로 영어가 마법처럼 이렇게 늘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럼 영화 감상 잘하셨네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한 편만 보는 그러니까 안 보면 내려놓더라도 화면을 내려놓고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그 장면이 연상이 되니까 이거 어떤 장면이야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막을 꼭 깔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 왜냐면 자막을 그냥 보셨다가는 자막이 딱 들어오면 다른 영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막을 아무리 영어를 이런 내용이었어. 예, 영어를 아무리 잘하셨다 하더라도 자막을 일단 깔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막을 빼시고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는 자 화를 내는 장면 친구랑 하는 대화, 부모랑 하는 대화, 동료랑 하는 대화 이 씬이 같이 뜨면서 어떤 감정 상태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노출돼야죠. 그러면서 그 느낌이 그대로 몸에 입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간 반복을 설정한다는 건 2시간짜리 영화를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5분을 자른다는 걸 기본으로 가는데 네. 저는 2달이고 3달이고 이제 물론 그 완벽하게 이해되고 외울 때까지 네. 대사를 동시에 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음 5분을 설정하거든요. 그러고 계속 틀어놔요. 그 계속 같은 게 반복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같이 쳐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또 5분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절대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그 방법 중에는 이 마블 영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거의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을 좀 알고 공부용 영화는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인가요? 네. 예, 그 멤버들 더맨더머들이 나오는 구간은 참 듣기가 쉬워요. 말이 느리고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약간 만화 캐릭터고 아이들한테 친숙한 캐릭터. 아, 난 아이언맨이 좋아. 아이언맨 영어를 따라가시려면요. 거기서는 미국에서도 천재급에 속하기 때문에 쓰는 용어나 말의 속도가 다른 사람의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아이언맨처럼 영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처럼은 영어할 수 있을까? 그루트는 I'm 그룹밖에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영어를 회화 수준을 정하셔야지. 무조건 무조건 영화 아무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시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건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취미 생활이고.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말 참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요즘 같이 무료 영어 강의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 왜 굳이 돈을 쓰느냐 이런 학습자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돈을 쓰면서 하는 게 낫다, 또는 아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껴라.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을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거의 은퇴이기 때문에 저랑은 상업 이해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영어든 뭐든 돈은 초반에는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돈 쓴 만큼 장기 기억소로 갑니다. 이게 일단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래도 기초를 잡으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삽질을 하면서 시작하시면 영어의 바다에서 익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의 공법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리드는 어떻게 선택하시고 시험 영어 어떻게 하고 방법론적인 이런 것들은 초기에 너무 삽질만 하다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공부법적인 거는 좀 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틀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돈을 아끼시면서. 이게 지금 전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동에 비유하신 게 떠올랐는데, 이게 운동을 헬스장 가가지고 잘못된 자세로 3년을 하면 그쵸? 이게 근육이 밸런스가 다 깨지면서 이상한 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초반에 PT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걸 배운 다음에 본인이 그렇죠. 익숙해지면 혼자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어는 체화하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운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투자를 해서 그거를 초반에 동기부여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아낄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아껴야죠. 그렇죠. 무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그 토익 시험에 대한 또 이제 대표님의 전문 분야인 토익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토익이나 뭐 토플 이런 게 점수가 만점인데 실제 이제 영어를 딱 보았을 때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처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간극을 애초부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라고 해서 꼭 이게 실질 영어랑 괴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험이든 이 강사들이 붙어서 사조직이거든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투입돼서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시험 영어는 다 스킬이 나오고 모든 스킬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비난하시는 건 무의미한 거죠. 어떤 시험이 들어오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산산이 이제 분석이 돼서 근데 이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물 같아서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내지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져요. 그러니까 언어를 접하시는 분이 네모난 마음으로 받으셨으니까 네모내졌겠죠. 그러니까 A씨든 R씨든 점수용으로 그 토익 공부를 하셨으니까 쓸모가 시험용 언어, 현실에 쓰기 힘든 영어가 됐겠죠. 근데 그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동그란 그릇으로 받으셨다면 그게 파투만 해도 공안 검색대에서 쓰실 표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파투는 14개 유형에 가장 많이 묻는 일상회화에서 질문과 답을 위주로 그래서 상황극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험이든 영어 공부든 어떻게 접근을 하시든 간에 자, 언어예요. 본인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점수를 얻겠다는 분이면 점수만 남아요.
내가 이걸로 언어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언어가 남아요.